사람을 처음 만났을 땐 왠지 모르게 조심하게 됩니다. 말투를 다듬고, 자세를 가다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빨리 들키지 않으려 속마음을 감추게 됩니다. 괜히 솔직해졌다가 상대가 날 가볍게 보지는 않을까, 무례하게 굴지는 않을까, 조금 더 가까워지기 전까진 그저 무난하게, 무해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태도가 결국 진짜 인연을 놓치게 만듭니다. 진심은 감춰야 오래간다. 적당히 보여줘야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드러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추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보다 빠르게 진짜 내 편이 되어줍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조용히 지내는 스타일이었고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팀에 있었지만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았고 점심도 늘 혼자 먹었고 회사에선 그냥 말 없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그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전 몇 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그 이후론 좀 조심스럽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깐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오랜 거리감을 허물어준 겁니다. 이처럼 어떤 순간에 내 본심을 감추지 않고 조용히 꺼내 보여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이 신뢰받고 더 오래 함께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감추려는 사람보다 드러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꾸며진 이미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에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는 단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인연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깊은 기준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기준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피곤한 관계는 자신을 자꾸 감춰야 하는 관계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해도 될까? 혹시 이 기준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을까?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금씩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 신념, 삶의 기준을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항상 조용히 있었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맞장구만 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고 다들 한 방향으로 말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지켜보는 관점에선 그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지나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그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내 말에 나도 공감했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모임에서 말을 아끼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단지 신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고 가치관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건 누구에게나 맞추려 애쓴다는 뜻이고 그 말은 누구에게도 나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경계가 되고 신뢰가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선을 긋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주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의를 지키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준을 감추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언젠가는 그 기준을 넘는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기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내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감추는 것이 익숙합니다. 괜히 약하게 보일까봐,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우리는 늘 꾹꾹 눌러 담고 웃는 얼굴로 버텨냅니다. 하지만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여러분의 아픔까지 이해하고 그 안의 사람됨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꺼내는 일은 결코 약해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에선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일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근 후에는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날의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이혼, 형제와의 갈등, 그리고 청춘 시절 겪은 큰 배신, 그 모든 걸 자신 안에 꼭꼭 숨겨놓은 채 난 괜찮아라는 얼굴로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부모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혼자 남아있던 그에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표정이 좀 달라 보여서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조용히 자신이 겪어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그 이야기는 상대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어릴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말 안 했지만 나도 그 시절 참 힘들었지.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마음 둘 수 있는 동료를 얻게 되었고 직장도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감추면 흉터가 됩니다. 하지만 꺼내면 연결이 됩니다. 내가 다친 지점을 보여줄 때 그것을 감싸 안고 자신의 고백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내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무기처럼 휘두르거나 상대에게 책임지라고 강요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담담히 나에게 이런 과거가 있어 하고 말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그 고요함을 존중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내야 할 것은 그 모든 기준과 상처를 꿰뚫는 여러분만의 유머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은 여러분만의 유머입니다. 이 말에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처와 기준을 말한 후에 왜 뜬금없이 유머를 말하는가? 하지만 유머는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머는 단지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삶을 가볍게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자신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타인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도 그래도 뭐 살다 보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말로 조금 웃으며 여유를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겪었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삶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선 자신의 상황을 쉽게 말하지 않았고 늘 정중하고 단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덕분에 애들하고 연애 상담까지 하는 사이가 됐어요. 요즘 애들 연애사 들으면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니까요. 그 순간 자리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다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머는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지나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삶을 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머는 자신을 너무 무겁게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상대에게 너도 편하게 있어도 되라고 허락해주는 따뜻한 제안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을 비극으로 보면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웃는 이유는 삶이 본질적으로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지한 척하는 모든 삶의 순간은 사실 그 자체로 웃음을 품고 있다. 유머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 품고도 넘어뜨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드러내는 사람, 기준이 분명하고 상처를 감추지 않으며 삶의 무게를 웃음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뢰받고 오래 남으며 결국 진짜 내 편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를 숨기지 않는 것이 왜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철학적 관점과 심리적 분석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기준, 상처, 유머. 겉보기에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지만 사실은 모두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만듭니다. 상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즉, 기준이 있다는 건 감정을 함부로 터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관성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둘째,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은 공감의 장을 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보다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특히 자신의 아픔을 자랑처럼 말하지 않고 담담하게 전하는 사람에게 깊은 존중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가식이 없고 더 빨리 깊어지며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버티게 만드는 끈이 됩니다. 셋째, 유머는 정서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유머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가볍게 풀어줄 줄 압니다. 그 유머가 누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웃어넘기는 방식이라면 그건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드러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불안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으며 상대에게도 감정을 존중받는 경험을 선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은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감추는 건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그 관계는 표면만 맴돌다 떠나갑니다. 반면 드러내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를 잘 드러내는 법,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
이것들을 꺼내야 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문제는 누구 앞에서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게 드러내면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고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 허점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드러낼 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가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인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눈을 맞추고 말을 끊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선 여러분의 기준도 상처도 유머도 천천히 꺼내 보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다른 주제로 자꾸 튀는 사람이라면 아직은 마음을 열 때가 아닙니다. 둘째, 한 번이라도 신뢰를 보여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비밀을 쉽게 옮기지 않는지, 남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여러분과의 대화 후 그 사람이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들다고 털어놨을 때 그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선물 하나, 안부 문자 하나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이 아니라 말 이후의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본질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가장 깊은 고독은 자신을 감춘 채로 살아가는 데서 온다. 이 말은 나를 지키기 위해 감춘 것이 결국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조심만 하고 언제까지나 가면만 쓰고 살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나를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따뜻한 조언을 건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드러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기준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는 사람만이 관계를 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상처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꺼내놓은 아픔은 가장 깊은 신뢰를 낳고 그 아픔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만의 유머를 드러내야 합니다. 삶을 웃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가볍게 풀어낼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기댑니다. 이 세 가지를 감추지 않고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호감이 아닌 진심으로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다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지, 작은 신뢰를 지킬 줄 아는지, 내 마음에 반응하는지를 보며 조금씩 천천히 꺼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저 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세상에 내 이름을 밝히는 방식이고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인간관계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기준을 존중하고 상처를 안아주며 여러분의 웃음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줄 인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해받는 순간부터 따뜻해진다. 여러분의 삶이 그 따뜻함을 만나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만의 인간관계의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분명하고 여러분의 상처가 따뜻하게 감싸이며 여러분의 웃음이 언제나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